시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늘 자신감 넘치며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 사람.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승리감에 도취된 듯 행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 타인의 고통을 보며 드러내던 섬뜩한 쾌감,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불안정한 눈빛을 당신은 분명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아는 행복을 이해할까요? 진정한 만족감과 평온함, 사랑과 연결에서 오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정의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행복은 만족감, 기쁨, 평온함, 소속감, 사랑,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이나 쾌락을 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이고 충만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이해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심리학자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정한 자아,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갈구하는 병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 대신 쾌락과 승리감이라는 찰나의 감정에 집착합니다. 이 쾌락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했을 때, 혹은 타인의 불행을 목격했을 때 얻는 비뚤어진 만족감에 가깝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행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왜곡된 자아 구조와 비정상적인 심리 기제에 있습니다. 이들의 감정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고통의 심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종종 내면의 평온함, 타인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대개 찰나의 쾌락이나 도취감, 승리감에 가깝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타인의 찬사, 관심, 칭찬, 아첨, 동경, 존경, 심지어는 타인의 두려움이나 불행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비대한 자아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주목받거나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거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때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매우 단명하고 불안정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공급이 끊기면 불안감과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파티에서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찬사를 들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최고의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금 불안하고 허탈한 감정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통해 주입되어야 하는 마약과 같아서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평온한 만족감이라면 나르시시스트의 쾌락은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는 타인과의 깊고 진정한 연결, 그리고 사랑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공감과 배려에서 오는 유대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관계를 맺는 목적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복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감정은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기쁨을 보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가 파트너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이는 파트너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애적 만족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관계에서 오는 깊은 행복과 소속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이 있는 교류보다는 표면적인 거래에 가깝고 이러한 거래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싹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려 하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립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자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놓여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결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성공했거나 더 주목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찾아내 질투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파괴하려 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최고다라는 위치에 올라도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불안해지고 다시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경쟁 모드에 돌입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직책에 오르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일시적인 승리감과 도취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위에서는 더 높은 곳이 존재하고 주위에서는 자신을 능가하는 다른 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능력에서 오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소유나 성취엔 결코 진심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며 이러한 끝없는 추구 속에서 스스로를 고갈시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 하는 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요원한 꿈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완벽하고 자신감 넘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극심한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외부적인 성공이나 찬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자신은 열등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들이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드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면 속의 삶은 항상 연기하는 고통과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게 만들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가 없으니 성장도 어렵고 결국 가면 속에 갇힌 채 자신조차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찬사를 받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들의 행복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위태롭고 덧없을 뿐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해도 그 내면은 차가운 얼음처럼 시리고 외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종종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비난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과거의 사소한 상처나 무시당했던 기억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끓게 만들며 평온함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분노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의 해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를 계획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일시적인 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쾌감은 복수심이 해소되는 데서 오는 찰나의 감정일 뿐 진정한 평온함이란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며 정신적 건강을 해칩니다. 타인을 용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것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항상 옳고 모든 잘못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반성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끝없이 순환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이 깃들 공간을 빼앗아버립니다. 분노와 원망에 지배당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아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극심한 한계를 가집니다. 그들의 행복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일시적인 쾌락과 승리감, 우월감에 불과하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이고 충만한 기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깊은 공감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안정한 자아를 유지하며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고 현실을 왜곡하며 통제하려 하고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 또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면 속에 갇혀 진정한 자신과 타인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채 끝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은 찬사를 받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들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의 행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안겨준 고통이 그들 자신의 비극적인 내면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서 진정한 변화나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